시장이랑 통화 혹시 언제 하셨나요?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예요?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수령 젠더 특보랑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으셨나요? 네. 모르는 상태에서 공간 가신 거예요?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정확히 이 시간에 박원순 시장 실종 특보를 전해드렸었는데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여전히 미궁속인 가운데 화면 속에서도 만나보셨던 이 최측근인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이 사건의 새로운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진술 다 했으니까요. 별도로 또 드린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랑 통화 혹시 언제 하셨나요?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예요?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거는 경찰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임순영 젠더 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으셨나요? 네. 모르는 상태에서 공간 가신 거예요? 핵심 인물 최측근 고한석 전 비서실장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혜철 평론가님.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마지막 통화자가 고 전 비서실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만남 또한 고한석 비서실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실종된 당일 오전에 박 시장이 공간을 떠나기 직전 이 고 실장이 공간을 방문했다는 게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어요. 결국은 박 시장이 공간을 떠나기 전,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었던 것이고 마지막 통화도 현재까지는 오후 1시 39분경으로 추정되는 고한석 비서실장과의 통화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만남, 마지막 통화, 그렇죠. 이 두 가지 어떤 접점에서 과연 박 시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가 이 박원순 시장의 사망 경위,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를 밝힐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가 될 것 같고요. 그 전날 오후 늦은 시간에 이 임순영 특보와 함께 박 시장이 대책회의에 했었다는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고한석 실장도 그 대책회의에 참석을 요구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일정을 이유로 그 회의에는 불참했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을 쭉 훑어가 보게 되면 박 시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소통하고 교류했던 최후의 일인, 그 최후의 당사자가 바로 고한석 실장인 겁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종 당일 오전 시장 공관을 방문한 고한석 전 비서실장의 이 모습입니다. 오전 10시 10분 이 고 전 실장이 이렇게 뒷짐을 지고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그리고 정확히 이로부터 34분 뒤에 오전 10시 44분에 박원순 전 시장이 공관을 떠나는 마지막 모습, 그러니까 고 전 실장, 박원순 전 시장이 이렇게 차례로 CCTV에 잡혔습니다. 정확히 34분 차인데요. 그러면 김경진 의원님, 결국은 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의 독대 과정에서 고 전 실장이 어떤 보고를 했고 이게 결국 박 전 시장의 마지막 선택에 어떻게 이르게 된 건지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핵심 의혹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인데요. 제 추측인데 첫째는 당일날 예정돼 있던 면담이라든지 행사 취소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를 아마 시장께서 하셨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전날 저녁에 젠더 특보하고 그다음에 시청에 이제 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비서진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고 실장이 아마 틀림없이 저 관사에 가기 전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장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최종적으로 만약에 사직을 하신다면 어떻게 사직을 할 것인지 아마 그런 내밀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마 시장께서 분명한 아마 얘기는 안 하신 상태에서 아마 저 공간을 나왔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고 실장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서 이렇게
공간을 나가는 장면이 저 CCTV에 잡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뒷짐을 지고 이렇게 공간에서 본인 다시 행선지로 가는 모습 자체가 그렇게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예상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앞으로 그럼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 보좌진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시장께는 어떻게 진언을 해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머릿속에 아마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핵심 인물인 고한석 전 실장이 오늘 오후에 한 언론을 통해서 의미심장한 증언을 하나 했습니다. 마지막 통화 내용과 관련된 그 말입니다. 어제 오전 박원순 시장께서 공관을 나오시기 전 6월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공관을 정리하던 시청 주무관이 책상 위에 놓인 6월장을 발견했습니다. 6월장 공개는 유족의 뜻에 따라야 하므로 오늘 오전 유족들과 6월장 공개 여부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뜻에 따라 박원순 시장의 6월장을 공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6월장이 어제 공관선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원본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부분인데, 그런데 오늘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가 된 거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1시 반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신호가 잡히기 2시간 전쯤에 마지막 통화자도 고한석 전 실장인데, 시장님, 산에서 내려오세요. 라고 마지막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이제 10시 10분에 고한석 실장이 시장을 1시간 독대하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만 해도 당연히 박원순 시장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 못 했을 거예요. 그거 예상했다면 혼자 두고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동안 독대에서 무슨 일이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니지만,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자, 12시 중에 입장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맞다고, 그 보도가 맞다고 하면, 일단 그러면 12시에 입장 발표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보좌진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아마 고 실장은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산에 잠깐 갔다 와서 입장 발표하겠다는 시장이 12시까지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안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 고한석 실장 머릿속에는 이거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이제 1시 반부터 마지막 통화할 때는 시장님 빨리 산에서 내려오시라고 좀 급박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마 그때부터는 고한석 실장도 예상하지 못했던 쪽으로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고 전 실장이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았다고 만약에 읽혀진다면 이 부분일 건데, 이도원 위원님. 박원순 전 시장이 산에 오르기 전에 12시쯤 돌아올 것이다. 그 이후에 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기자단에게 오늘 일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10시 40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간부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고 실장이 가회동 공관에서 나온 게 10시 10분쯤 됐으니까 아마도 서울시에 오자마자 그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거를 발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도 9시에서 10시 10분 사이에 고 실장과 박 시장이 얘기하는 과정에 저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아주 깊이 얘기는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 실장이 그 청사로 돌아온 뒤에도 그 정무 참모들이랑 얘기할 때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저 때까지는 일단 그 시장님 박원순 시장의 어떤 결단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을 텐데 이게 그 연락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뭔가 이상해서 그때부터 이제 북악산 휴게소에도 전화를 해보고 또 여기 다시 전화도 해보고 전화로 해서 통화가 마지막 될 때 선택도 하고 아마 문자도 보낸 것 같은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비서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고 정 안 되니까 9시 17분에 딸을 통해서 실종 신고를 이렇게 5시 했던 것 17분 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간 정리를 하면 애초에는 그냥 12시쯤에 산에서 내려올 줄 알고 고 전 실장을 이렇게 믿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 그 응답이 없자 일단 1시쯤에 박 전 시장에게 마지막 통화를 해서 시장님 산에서 내려오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지금 고 실장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게 이 성추문 문제였던 걸 알았다면 반드시 참석을 했었겠죠.
다음날 아침 9일 아침 새벽에 그 임특보가 그 젠더특보가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걸 듣고 가해동으로 간 거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알지만 자세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 9시 마지막 독대에서도 아주 깊은 내용 얘기하지 않았을 거고 또 오거돈 안희정 지사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극단적 선택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북악산 안내소에서 박 시장의 행적을 수소문 한 것도 이 핵심 인물인 고한석 전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 전 실장과 서울시 측은 이미 오전 11시 20분부터 박원순 시장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건 그로부터 한참 뒤인 오후 5시 7분 박원순 시장 딸의 신고로부터였습니다. 금일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 성북경찰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신고는 17시 17분에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색 시작은 17시 30분부터 경찰 428명, 소방 157명, 더밭 580명이 와리온공원에서부터 봄의 집 수림지역을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새롭게 알려진 거는 마지막 통화에서 시장님 산에서 좀 내려오세요 라고 했던 고 전 실장의 마지막 통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시간대별로 정리를 했을 때 이 최측근인 고한석 전 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서울시 6층 사람들이 어떻게든 여기서 조금 박 전 시장의 행보를 찾으려고 했다가 행적을 찾으려고 했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딸을 통해서 경찰에 어쩔 수 없이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고한석 실장하고 마지막 통화가 1시 39분인데 예. 휴대전화가 끊긴 시간이 3시 49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봐야 되는 게 그 사이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흔적들이 휴대전화에는 지금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이에 아마 시청 6층에 계시는 분들은 낌새가 이상하다, 느낌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했을 것이고 맞아요. 가능한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시장을 설득해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도록 하자. 아마 그래서 뭐 사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장님의 정서적으로 가까운 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마 필사적으로 시장님을 좀 설득해 달라.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은 할 수가 있는데 예. 다만 아무도 입을 안 열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휴대폰 포렌식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다가 결국은 어쨌든 경찰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후 5시가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유서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발견이 됐는지 주무관이 언제 발견을 했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예. 사실은 저 실종 신고를 했을 저 시점은 이미 보좌진이나 가족들 판단하에 사실상 이게 뭔 일이 났을 것이다라고 거의 단정적인 결론을 내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새롭게 알려진 오늘 마지막 만남도 고한석 전 실장이었다. 그럼 다음 주제 이 심야 대책회 얘기를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